황교안 전 총리가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. 자기가 승리해먹은 대로 가면은 이제 형편없는 강경 보수 이게 와서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사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세를 거스른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. 자,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좀 어색한 것 같은데. 다시 합니다. 자,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일주일이 금방 가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녹화를 해서 예. 런칭을 하니까 뭐 독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. 뜨거워요? 지금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불이 붙고 있는데 뭐 불출마를 많이 선언을 했습니다. 예. 사실상 뭐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른바 그렇죠. 양강구도 아니냐, 예, 그렇죠.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 전망에 동의하십니까? 물론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이에요. 반쪽 전당대회를 치를 뻔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의 참여로 그걸 면하게 됐어요. 어쨌든 흥행은 좀 얘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이제 안 되겠지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. 예, 그래도 이제 볼만은 하게 됐어요. 이 과정에서 네. 아쉬운 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.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.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더라고. 첫 번째 기회는 첫 번째 기회는 전당대 연기론 때문에 이제 보이콧하고 그랬잖아요. 그럴 때 본인이 뭔가 이제 기득권자 입장이었잖아요. 본인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럼 나도 한번 연기를 원한다. 뭔가 결단을 하면서 네, 그래서 그거를 다 끌고 갔으면은 사람들이 다시 보죠. 야, 황교안 제법이구나. 기득권을 좀 버리면서까지 네. 뭔가 좀 이렇게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했을 본인한테도 텐데 그게 이로워요. 더 이로워요. 여러 사람이 나오면 아무래도 표가 분산되니까 그 기회를 놓치더라고. 내가 볼 때 좋은 기회였는데. 정치적인 판단 타이밍이 예. 좀 미숙하다. 한번 놓쳤다. 새로운 지도자로서 기대를 하게 되죠. 정치력도 있구나. 아량도 있고 배려도 하는구나. 네. 이렇게 되는데 역시 그 기회를 놓쳤고 또 한 번 기회가 뭐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옥중 메시지, 발언, 메시지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했을 때 네. 그거를 이제 아주 엉뚱하게도 그냥 나는 탄핵 그 특검 때 그거를 연장을 불허했다 이걸로 답을 해버렸어요. 네네네. 약간 그러니까 동문서답 같은.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여당에서는 그럼 공범임을 자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참 좀 스스로 이제 공세의 부족한 빌미를 답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참 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정말 잘못했고 정말 그건 용서를 구한다. 하지만 나는 정치를 하는 마당에 지금 개파를 초월해서 이 보수 세력을 한번 결집시켜서 정말 튼튼한 야당을 만들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런 충정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나왔으면은 메시지를 그렇게 탁 내서 네,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주 폼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디스하지 않으면서도 이미지도 좀 여러 바꿀 수 가지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못하더라고요. 그 역시 사람이 쉽게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? 정치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초년병은 초년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결국 지금 뭐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양강구도로 가게 되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뭐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됐을 때와 오세훈 전 시장이 대표가 됐을 때와 어떻게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황교안 총리가 바보가 아닌 한 당연히 좌클릭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. 대표가 되면 좌클릭을 할 것이다. 할 것이다. 그러니까 이미 됐으니까 뭔가 통합 끌어안는 모습을 취할 것이다. 그러면서 이제 뭐 유승민도 가서 내가 당신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다 받아줄 테니까 같이 합시다.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하는 게 정상이죠.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또 건의를 해야지 맞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.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총선을 치를 수가 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. 황교안 총리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대변신을 해가지고 좌클릭을 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면 파워풀해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무슨 친박이 기대가지고 그 탄핵 총리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서
모범생처럼 또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 같은 것도 캐캐묵은 논리를 핀다거나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아주 냉전 논리 그대로 가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정말 재미없는 거죠.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몇 번의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라든지 황교안 전 총리가 내놓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추상적인 어떤 막연한 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정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좀 뭐 변화 이런 것을 나중에 당 대표가 돼도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. 원래 자기가 승리해 먹은 대로 가면은 이제 형편없는 강경 보수, 그냥 구태의연한 보수 그 길을 가는 거고. 그 길을 가는 거고 자기가 일대 이제 큰 욕심을 가지고 일대 전환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좌클릭을 해가지고 뭔가 포용화하면서 통합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가 되겠죠. 오세훈 전 시장이 대표가 되면 어떨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이미지대로 가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. 이번 오세훈 시장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렇죠, 잘 아시잖아요.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한 거죠? 전과가 있는 거죠. 전과가 과거에 서울시장을 이제 무상급식 투표하면서 중도 사퇴를 했는데 중도 사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무상급식을 반대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무상급식은 이미 세상에 대세가 됐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세를 거스른 거였거든요.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논쟁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이긴 하지만 거기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. 뭔가 조금 그 정책적인 의제 논쟁에서 좀 밀린 거죠. 그렇죠. 네. 시대 흐름을 놓친 거죠. 네. 그게 사실 사람들한테 암암리에 이제 오세훈이는 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박혀 있는 거죠.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어떤 쇄신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빛이 발했다. 그리고 이제 오세훈도 그 여의도 정치는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편이에요. 초선 한 번 했고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라는 게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정치라는 게 또 노하우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암묵지가 좀 쌓여야 되는 건데 그 쌓여야 되고 또 인맥이 거기 붙어줘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부족한 게 있죠. 혹시 뭐 오 전 시장이 정 의원님한테 뭐 조언을 구하거나 이번 당대표 선거 전후에서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? 뭐 제가 오히려 많이 도와줬죠. 황교안 전 총리를 방송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 황교안 전 총리는 명분은 상당히 없는 분이에요. 명분도 없고 뭐 확장성도 한계가 있다. 지난번에 말씀하셨죠. 탄핵 총리란 말이 딱 맞는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총리란 자리는 높은 자리잖아요. 높은 자리는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책임도 져야 되는 건데 이분은 권한을 행사해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지도자가 되겠다? 그게 아니라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. 안 맞는데 지금 워낙 자유한국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27일 날 이제 전당대회가 하니까 앞으로도 뭐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?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어쨌든 한정총리가 좀 앞서가고 있다. 뭐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마 분석하는 분들 공통된 의견 같은데 이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좀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? 황 총리의 이제 여러 가지 실수, 진면목이 드러나거나 실수로 인해서 이제 표를 깎아 먹을 수 있고요. 쉽게 말해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게 아니라 검증이 안 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이제 어떻게든지 버텨내가면은 이제 우세한 거죠 아무래도.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 본인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. 자기와의 싸움이다. 지금 보면은 오 전 시장은 어쨌든 경선전에 뛰어드는 걸로 결정을 했고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등등등은 다 이제 불출마하는 쪽으로 돌아섰단 말입니다.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뭐 홍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라든지 다른 주자들을 지지했던 이 표들이 오 전 시장 쪽으로 예를 들면 모아질 수 있을 것인가? 이 부분이 이제 뭐 확실하게 어떤 한정 총리와 오 전 시장이 둘이 이제 이런 맞짱을 뜰 수 있느냐 여부를 상당히 가릴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? 아무래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표들이 오겠지만 다 오겠어요. 그러니까 산술적인 통합이 되는 건 아니고요.
일부만 이제 표를 얻게 되는 거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. 근데 어쨌든 오세훈 전 시장도 이번 기회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. 지금 같은 모습으로 계속 가가지고는 이제 승산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중간에 승부수를 한번 걸어야죠.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뭐 이슈를 주도하거나 네. 뭐 과감한 네. 어떤 정책적인 과제를 던져내거나 네. 이런 모습을 오세훈 전 시장도 보여주지는 못했죠.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개파가 이제 고질적인 병이잖아요. 네. 개파가 왜 생기냐면 공천권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겠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표가 되면 대표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.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. 네, 공천권을 당원들에 돌려주고 대표는 공천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겠다.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이제 정치 개혁을 좀 선도해가는 모습을 그렇죠. 보일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. 목표가 대표가 아니잖아요. 대권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표직에 연연할 거 뭐 있어요? 그러니까 나는 내가 대표하는 동안에 대표가 쓸모없는 자리로 완전히 되도록 아무도 대표하려고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. 공천권을 널어놓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가지고 정말 저 유권자에게 돌려줘서 유권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은 개파라는 게 자연히 없어지거든요. 그거 말고 개파 없애는 방법이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감한 도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전화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. 그 얘기 한 번 했어요. 아 그래요? 네, 근데 이제 그걸 아까워서 이제 못 넣을 가능성이 꽤 높죠. 주변에서 또 딸린 사람들이 많나요?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요.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뭐 좀 그럼 난 뭘 보고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?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? 그걸 자격오면 하면 안 되죠.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? 궁극적으로 참 어려운 질문이죠. 그래도 황 총리가 될 것 같은데요. 구조상.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 다 이제 복합했더라도 이제 느낌상 황 총리가 이제 되고 자유한국당은 총선 전에 기대가 출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. 큰 흐름은 그런 느낌이 와요. 아무래도 당대표를 뽑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구조가 영남권에 있는 어떤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그래서,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꿔야 돼요. 그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이 시스템을 이 탈피를 하려면 이 이제 딜레마 상황. 당에서 한 자리 하려면 당원들한테 눈치 봐야 되고 당원들한테 눈치 보다 보니까 쪼그라든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려니까 당에서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클 수가 없고 그 딜레마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려면 7대3 구조를 3대7로 바꿔야죠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원 오히려 일반 국민들한테 예. 확 열고 당원들 비중을 좀 줄이고 그게 사실 미국에서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. 과거 정치하면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계속 선거에서 패배하는 거예요. 당내 지도자들이 당을 장악해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네. 그 지도자들이 결국 그 당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네요. 걸림돌이 돼가지고 오히려 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.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꾸 이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하다 보니까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으로 바뀌게 된 거죠. 국민 참여로 해서 지도자를 뽑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.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당신과 민심의 어떤 괴리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. 오히려 반대로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.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. 아, 예. 하여튼 우리 정도원 전 의원님의 예측이 맞는지 27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